청약통장 주변에서 다들 만들라고는 하는데 정작 왜 만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부모님이나 선배들이 일단 만들어 놓으라고 하니까 대충 만들어서 매달 돈만 넣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청약통장이 그냥 적금의 한 종류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기도 하죠. 하지만 이 통장은 단순한 저축 상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인 첫걸음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집값은 계속 오르고 전세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약통장은 평범한 직장인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내용은 20대부터 시작하는 청약통장 관리 및 활용법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제대로 다루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청약통장이 왜 필요한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을 쉽게 설명하자면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한 자격증과 같습니다.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고 의사가 되려면 의사면허증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 아파트라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를 중개업소를 통해 사는 것과 건설회사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새 아파트 분양은 보통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나오는 경우가 많고 최신 시설과 설계로 지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원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사람은 많고 공급되는 아파트는 한정되어 있으니 추첨을 통해서 분양받을 사람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추첨에 참여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녀도 청약통장이 없으면 새 아파트 분양 추첨에조차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청약통장은 단순히 추첨 참여 자격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청약 시스템에는 점수제가 있어서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점수는 청약통장을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많이 넣었는지, 부양가족은 몇 명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나옵니다. 특히 요즘처럼 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고 집값이 계속 오르는 시대에는 청약 당첨이 내 집 마련의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분양된 아파트들을 보면 분양가와 시세 사이에 수억 원의 차이가 나는 경우도 흔합니다. 즉, 청약에 당첨되는 순간 그 차익만큼의 돈을 번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 거죠. 그래서 청약통장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통장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를 위한 가입형 부동산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매달 10만 원씩 넣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내 집을 위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약통장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청약통장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시작했는지와 얼마를 넣었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청약 점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납입 금액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청약통장에 많이 넣을수록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이 넣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무작정 많이 넣는다고 해서 점수가 크게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청약통장의 핵심은 매달 10만 원씩 꾸준히 납입하는 것입니다. 왜 10만 원일까요? 청약 점수를 계산할 때 월 납입액의 상한선이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 달에 5만 원을 넣든 10만 원을 넣든 20만 원을 넣든 점수 계산에서는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10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넣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한 달에 20만 원을 넣고 싶다면 10만 원씩 두 번에 나누어서 넣는 것보다는 한 번에 10만 원을 넣고 나머지 10만 원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청약 점수 계산에서 중요한 것은 납입 횟수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청약 가점 제도는 얼마를 넣었는지보다는 몇 번 넣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매달 규칙적으로 납입한 사람에게 더 많은 점수를 주는 시스템인 거죠. 그렇다면 오래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청약 통장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20대부터 가입할수록 유리하다는 말의 핵심입니다. 1년 가입한 사람과 10년 가입한 사람의 점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여기서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군 복무나 해외 출장, 실업 등으로 인해 중간에 납입을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청약통장은 나중에라도 밀린 납입금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를 추납이라고 하는데 추납을 통해서도 납입 횟수를 채울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처음부터 꾸준히 넣는 것입니다. 추납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규칙적으로 납입한 기록이 있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추납을 할 때는 이자 계산해서 분리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매달 정기적으로 넣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제 청약통장의 활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약 통장을 단순히 아파트 분양을 위한 용도로만 생각하는데 이는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청약 통장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금융 상품입니다. 첫 번째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에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란 세금을 계산할 때 총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연봉이 4천만 원이고 청약 통장에 연간 120만 원을 납입했다면 세금을 계산할 때는 3,88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120만 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절세 효과는 당신의 소득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연봉 3천만 원 이상의 직장인이라면 납입액의 15에서 24% 정도를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120만 원을 넣었다면 18만 원에서 29만 원 정도를 돌려받는 셈이죠. 이는 일반 적금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주택도시기금 대출과의 연계 혜택이 있습니다. 청약 통장을 6개월 이상 유지하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같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상품을 신청할 때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정부에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시중은행 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조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대출을 받으려면 여러 조건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청약 통장 보유입니다. 청약 통장을 오래 유지할수록 대출 한도도 높아지고 금리도 더 낮아집니다. 세 번째로 청약 통장은 일종의 강제 저축 효과도 있습니다.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10만 원이지만 이 돈은 쉽게 찾아 쓸 수 없기 때문에 저절로 목돈이 모이게 됩니다. 일반 적금과 달리 중도 해지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모으는 데는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 통장의 이자율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연 2.5% 내외의 이자를 받을 수 있어서 일반 적금과 비교해도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소득공제 혜택까지 더하면 실질 수익률은 훨씬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청약 통장을 언제 해지해야 할까요? 이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청약 통장은 한번 해지하면 그동안 쌓아온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가 모두 사라져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0년 동안 꾸준히 관리해온 통장을 해지한다면 그 10년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청약 통장은 해지하지 않고 평생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청약에 당첨되어서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을 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정말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해지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다른 방법들을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은행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 신용대출 등 다른 방법으로 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대출 이자를 내더라도 청약 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약 통장을 오래 유지해온 분이라면 해지로 인한 기회비용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 불가피하게 해지해야 한다면 해지 후 다시 새로 가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비록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지만 그래도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1년 늦게 시작하면 1년만큼 불리해지는 것이니까요.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부부가 있다면 둘 다 각자의 청약 통장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은 개인별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당첨 확률이 2배로 높아집니다. 또한 나중에 실제 청약을 넣을 때도 더 다양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약 통장 관리에서 놓치기 쉬운 실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소 변경을 깜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약은 거주 지역별로 신청해야 하는데 이사를 했는데 주소 변경을 안 하면 엉뚱한 지역으로 청약을 넣게 될 수 있습니다. 이사를 했다면 반드시 청약 통장의 주소도 변경해 주세요. 둘째,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신청을 안 해두는 경우입니다. 요즘은 청약 신청도 대부분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미리 인터넷 뱅킹을 신청해두지 않으면 막상 청약을 넣으려고 할 때 곤란할 수 있습니다. 셋째, 통장 잔액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입니다. 자동이체로 납입하고 있더라도 가끔씩 잔액을 확인해서 연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연체가 되면 납입 횟수에서 제외될 수 있어서 점수에 불리합니다. 청약 통장은 단순한 통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불리고 지키는 가장 확실한 도구입니다. 매달 10만 원이라는 작은 금액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10년, 20년 후에는 그 청약 통장이 당신에게 수억 원의 가치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아무리 요동치고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청약 통장이 있다면 당신은 내 집 마련이라는 든든한 보험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청약 통장을 당신의 미래를 위한 최고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더욱 소중히 관리해 보세요. 지금 당장은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노력이 시간이 지나 든든한 내 집으로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